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오늘 코스피 좀 올랐네요. 기관 검토가 조금 들어오고 연기금이 그나마 좀 받쳐졌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서들은 향후 내일부터 당장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는 나스닥 기준으로 13,500이 2,580을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행히 어저께 13,500을 지키는 바람에 오늘 저는 안 빠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외국인이 투매가 안 나왔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좀 적게 파는 거예요. 아침에 저는 좀 많이 우려했습니다. 조금 빠지긴 빠지더라도 빼고 시작하더라도 1350을 지키는 바람에 기관 금투가 좀 들어오고 연기금도 같이 좀 따라 들어온 것 같아요. 지수를 좀 방어한 것 같습니다. 저 돈 벌어 먹으러 방어했겠죠. 쇼다 오르면 어차피 싸움이니까. 자, 근데 만약에 오늘 나스닥이 빠진다면 13,250 지수 대비로 봤을 때 저희 코스피는 2,500선입니다. 2,500선까지 밀릴 가능성이 많아요. 2,500선까지. 그리고 최악의 경우 13,000원까지 밀리면 2,450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지금 딱 단기 고비에 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고비를 만약에 넘긴다면 다음부터는 실적 발표가 또 시작되죠. 7월 초부터, 7월 달부터. 거기 따라 또 많은 변동성이 있을 거고, 이 한방향으로 대세 상승이나 대세 하락이 아니고 계속 지금 변동성만 잔뜩 몰려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은 주식을 조금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현금 비중을 높이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참 그게 힘들죠. 저도 많이 힘들어요. 어차피 들어가 있는 종목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라든지 또 아니면은 들어가서 지금 손실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참 이래 손가락을 꺾기가 참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럴 때수록 자기가 지금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고 매수금이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소신 좀 더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복귀를 바둑으로 따지면 복귀를 해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라든지 아니면 좀 냉철한 판단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 각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현대인프라그룹 강합니다. 정말 강합니다. 뭐 오늘 잘 보시면 인프라코어 같은 주식은 지금 모멘트가 강한 주식이기 때문에 정시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는 종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실은 빠져야 될 주식인데 안 빠져요. 빠지질 않습니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빠지지가 않아요. 바닥에서 다시 쭉 모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단지 지수 영향에 따라서 거래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종합주가 영향 플러스 종합주가 정시 금액 대비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거래량은 없습니다. 200만주. 자, 공매도 그냥 고만고만하고요. 예, 오늘은 프로그램도 들어와 계속 지금 다시 들어오죠. 모으고 있죠. 그 다음에 외인 보유도 아직 20% 안 되죠. 그러다가 다시 기간은 밑에서 바닥에서 다시 싹 끄집어 올리죠. 이게 버티는 이 올라가는 주식은 원래 이런 식으로 악재든 호재든 상관없이 분위기 매크로 환경이 어떻게 되든 간에 지갈길 따로 갑니다. 예. 지금 며칠째 공방이라고 전고점 뚫고 내려서 다시 행보를 하고 있지만
주단 단위를 보셨죠. 월 단위로 보시도 지금 빠질 주식이 아니에요. 단지 조금 밀린다 그러면 찬스가 또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듭니다. 예. 이럴 땐 가감한 어떤 성부수가 필요할 시점일 것 같아요. 현재로 봤을 때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면은 그 부위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 매수를 생각하면 해볼 것 같습니다. 내일을 기점으로. 내일 만약에 12,000원을 뚫는다면 종합주가와 상관없이 12,000원을 뚫는다면 매수를 해도 넣을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점 참고하셔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HMM 짜증나죠? 자, 근데 월 보세요. 월, 주, 막 이런 데끼 놓고 주 꼬리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꼬리를 살짝 들어 올려요. 이번 주에 꼬리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월로 봤을 때가 아닌 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흘러내려서 반등을 할까 말까 하지만은 주로 봤을 때는 꼬리를 살짝 들어 올렸고 월로 봤을 때는 매집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내일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내일 한번 슈팅이 나올 것 같아요. 내일. 네, 제 판단인데 내일 슈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뭐 심하게는 다시 한번 2만원짜리가 한번 날라오든가 내일은 슈팅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거래량 대비. 뭐 최소한 한 200, 300만 주 슈팅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많은 주식입니다. 이 단기적인 수급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뭐 이슈나 매각 이슈나 이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뭐 뉴스가 짜들이 놓은 것도 없고 아직까지는 뭐 그닥 그렇게 뭐 올라가라 하는 것도 없는데 내일은 한번 슛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조금만 기대해 보시죠. 저도 약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풀배팅 들어간 거 오늘 손도 안 대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제 풀배팅 평균가는 18,670원입니다. 67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일부 털까 하다가 뭐 번거도 없고 비율 담보 비율도 좀 부담스럽고 해서 털까 하다가 오늘 한번 다시 차고 갔습니다. 이유는 슛이 한번 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탔는데 뭐 지금 제가 그 전날 6월 20일 날 19,900원 6%. 요 슛을 한번 보고 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또 일전에 제가 어저께 방송 중에 말씀드렸는데 2만원 이상을 올라가기 전까지는 밑에서 지혜롭게 해보자고 제가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차트를 보시고 좀 빠지면 매집했다가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는 걸 하지만은 이래 흘러내릴 때도 벌어물 비집고 들어가 벌어물 공간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조금이라도 벌고 있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래 이거 슛이 놓을 때는 이런 놓을 때는 여기서 저는 제법 좀 벌어 먹었어요. 그리고 물량 털고 다시 들어가고 제 주포는 그대로 놔두고 다른 방법으로 저는 수익을 봤습니다. 그거는 참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리겠네요.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고 그 방법으로 지금 다시 한번 내일이라도 슛 놓으면은 또 일단 수익을 보고 털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하는 것부터 못하다고. 좀 처져놓고 있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것도 못하지 않을까요? 그냥 내 자산을 그대로 넣어놓고 그거는 이자도 안 주는데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기 자산이 묶여 있다면 요런 종목에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좋은 차관이고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한 종목에 들어가서 뺐다 박았다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약간 발상전환을 좀 한번 해보시면은 그나마 유심 있게 보시면 타 종목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처음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마 이상 올라 전까지는 별 볼 일 없는 주식이고 갤갤갤 거리지만 결국 아래 위로 10%입니다. 아래 위로 10%.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8,500원 위로 10% 밑으로 10% 보시면 답입니다. 예, 18,500원 기준점으로. 그래서 18,500원 밑에서 사가 슛 줄 때 팔고 올라가면 본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땡큐고 다시 내려오면 또 사시면 돼요. 그죠? 또 팔아요. 계속 욕심이라는 게 내 밥 물고 붙잡으니까 벌었을 때 조금 벌었을 때 그냥 욕심을 버리시고 그거는 매도와 매수를 하더라도 상관없는 게 특별하게 위에 내 본진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팔아먹고 팔았는데 더 슛 나와서 그냥 치고 2만원 뚫고 올라도 본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닥 그렇게 아쉬운 점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욕심입니다. 못 파는 타이밍을 놓쳤을 때는 같이 또 처물리겠죠. 그러나 그것만큼은 지키신다면 충분히 HBM이 행보하는 한 달, 두 달, 석 달 기간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 이 그래프 상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고 또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시고 잘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다음 삼성전공업 아쉽지만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봉이 꺾였습니다. 이제 만약 내일도 빠져본다면은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식이 나올 때까지 다시 강력한 매수에 의해서 주가가 치고 올라갈 일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1차 저지 목표는 6,500원이 밀린다면은 조금 매수했다가 한 달 정도 기다려도 되겠지만 다른 종목도 많으니까 일단 수익 오시면 단기 조정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익절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네요. 1차 저지선은 이쪽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차 저지선입니다. 여기가. 예, 여기까지 항상 내려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실은 올해까지 제가 7천을 봤지만은 내년에는 7천을 더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니 이제부터 재고 처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 배를 만들면 보통 2, 3년 걸리는데 신조를 받고 비싼 가격에 계약했던 배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출고되기 시작할 경우에 돈들이 잘 들어오겠죠.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하반기라면 10월 달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분기 실적은 또 내년 1분기 때 1월 달부터 발표, 전년도 분기가 또 발표되기 시작하니까 올해 겨울부터 11월, 빠르면 11월 달부터 아마 다시 또 중공업 주가가 막 용수선 치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리더라도 뭐 한 서너 달, 네다섯 달 기다리면은 본전 내지는 수익을 볼 수 있는 업태와 종목은 맞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단기 욕심을 가지시고 7천 이상을 바라보신다면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드네요. 자, 다음 대환유화 오늘도 15,000원을 내렸습니다. 버티고 있죠. 또 빠져도 버팁니다. 여기 아주 좋은 지금 현재 대환유화 같은 경우는 차트가 상당히 이뻐요. 차트 자체가 어디 먹기 좋은 떡이 아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차트는 상당히 이쁩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좀 심해서 일반 분들이 현재 하기에는 좀 힘들겠지만 욕심을 내시고 기다리시는 분은
16만 5천원 정도 이상을 한번 슈팅해 놓을 때는 그때 정리 한번 하시고 또 내릴 때를 타이밍을 기다려 보시는 게 좋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16만 5천원입니다. 딱 그까지 한번 보시고 만약에 오른다면은 딱 정리 한번 하시고 다시 내려올 때까지 반등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재매수 하시는 게 그나마 더 많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자리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 대한항공.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끊겼습니다. 이제 제가 정리 한번 하시라고 했는데 뜬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혹시 차고 계시는 분들 지금 1차 드시는 여기입니다. 딱 오늘 걸렸어요. 턱걸이에 23,300원. 오늘 탁 턱걸이였습니다. 내일은 조금 반등할 거예요. 이유는 단지 하나입니다. 여태 슛 보고 강력하게 밀어 올렸던 거를 다 털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실질적으로 튼다면 요놈 때 6월 13일 날 매수를 했던 요놈들이 다시 투매를 던진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아니오시답니다. 내일은 이렇게 빠지지 않고 강보합으로 끝나든 조금 보라서대가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24,000원을 뚫는지 타이밍을 한번 확인하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움직입니다. 한국 증시 자체가 전부 발표하는 그때까지 짧게는 일주일, 다음 주, 길게는 2주, 다다음 주까지 7월 초까지 주가가 종합 주가가 빠지면서 거기에 대한 변동성에 하방 압력을 받을 종목들 중에서도 대한항공도 있고 저희들 종목들 중에서도 하방 압력을 받을 종목들이 많습니다. 단지 매크로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고 우수한 종목들은 기다리시면 다시 한번 반등합니다. 그때까지 조금 자제를 하시고 냉철한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항공주는 어차피 경기 민감주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요번에 희한하게 오늘도 휴장, 내일까지 휴장이죠. 단오절이라고 용케 피해가네요. 영감제하고 바이든 영감제 한번 싸우고 난데 용케 피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탄력을 받을 만한 경기 민감주는 그렇게 탄력받을 만한 게 중국 영향을 못 받기 때문에 단지 억울하게 나스닥 영향을 이틀 내리받아가 3일 내리 꼴고 올해 오늘 간신히 0.43 지켰습니다. 플러스로. 그것도 기간이 들어가고 연기금이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방송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나스닥이 13,500이 깨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오늘 보니까 실업자 청구 건수도 그렇게 나쁘게 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좋은 것도 놓은 거 아닙니다. 근데 이놈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 해외 쉽게 말하면 이 나쁜 놈들 롱에 저기 쇼스에 그런 놈들은 나쁜 놈들이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무조건 올라가야지 수익을 보고 이득을 챙기는 입장이다 보니까 숏을 그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고 롱을 그는 놈들은 아주 좋은 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숏과 롱 싸움에 지금 세 판의 경우는 한 판은 롱이 이기고 두 번째는 숏이 이기겠습니다. 근데 숏이 기승 잡고 지금 계속 하방을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합주가도 2600선에서 지금 이렇게 3일째 내리 262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퐁퐁퐁퐁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겁니다. 롱이 잡고 있어서 이게 JP 모간이든 골드만삭스든 블랙록이든 아마 블랙록일 가능성이 아주 많겠죠. 전 세계 정시를 손바닥 위에 놓고 자지우지하는 놈들인데 여러분들이
쇼스에 걸어놓고 흔들어 제기 시작하면은 롱으로 갔다가 방법 없습니다. 제가 그게 걱정입니다. 걱정이지만 그렇다고 그냥 하방으로 내리꽂지는 않거든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3일 전에 많이 올랐습니다. 예. 전달 대비도 많이 올랐지만 내리 계속 꽂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도 뜯어먹을 놈도 완전히 죽이진 않죠. 수문 붙여놓고 바짝바짝 말리지. 그래서 저는 기대치는 오늘 13,500이 깨지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만약에 13,500을 버틸 수만 있다면 내일 우리 코스피는 슈팅이 한번 나올 거예요. 근데 13,500이 깨지면은 13,250까지 하방을 열어놓고 시작하면 우리 저희들 코스피조차도 2,500을 깨진다고. 2,500이 깨집니다. 2,500이 깨지는 순간 2,500을 접근시키려고 그럴 거예요. 또. 그럴 때 우리나라에 있는 이 코스피 200 종목들이 얼마만큼 빠질지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많이 올라갔던 주식은 많이 빠지겠죠. 적게 올라간 건 적게 빠질 거고, 빠져 있는 놈은 또 덜 빠질 거고, 이거는 뭐 누구나 추측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조건이 부합되지 않는다면 악재가 내일 우리나라 주식은 다시 2600을 당연히 뚫을 거예요. 왜냐면 외국인 기관들이 다시 사고 들어옵니다. 이제 6월달 수익 배분 구조는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내일로 끝납니다. 아마 내일로 3거래이기 때문에 아마 어제로 끝났을 것 같아요. 어제로 끝나서 오늘 기간에 들어온 것 같아요. 아시죠? 분기 실적을 한다고 기관 검토들은 분기 실적합니다. 그래서 아마 유혹을 좀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쭉 팔았어요, 그냥. 네. 왜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일단 팔고 시작합니다. 3거래일로 기준으로 보면은 어제가 맞아요. 6월 21일이. 자, 그래서 만약에 나스닥만 좀 버텨주면 내일 대한민국 증시는 슈팅이 나올 거라는 거. 요런 기대를 좀 가지시고 거기 따라가 우리 종목 4가지 종목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또 하나 놓쳤네요. 네이버. 오늘 조금 반등했는데 저도 이 네이버 주식을 갖고 있고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네이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만 해도 한 6분, 7분이 네이버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 제가 드리고 싶네요. 단기 수익을 보러 들어갔다가, 단기 수익은 4, 5%죠. 4, 5%를 물렸습니다. 대충 4, 5%를 물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4, 5% 물렸을 때, 이 회사 주식이 앞으로 4, 5% 아닌 10% 이상의 추가 올라갈 탄력이 없는 회사 같으면은 저는 단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10% 물려도 상관없어요. 10% 물려면 최소 20%는 올라갈 수 있는 탄력 있는 회사에 저는 단타를 들어가고 중기적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주식을 해왔는데 이 3거래일 동안 이렇게 쭉쭉 빠진 게 어떻게 볼 때는 다시 한번 찬스가 왔다고 보는데 이것도 오늘 하방에서 이 저지선에서 딱 걸리자마자 바로 반발하더라고요. 바로 반발하고 돌렸습니다. 네, 돌려 세웠습니다. 전 고점을 돌려 세웠습니다. 네, 요 말은 무슨 이야기냐니까 어저께 제가 됐죠. 이 정도 팔았으면 자 여기서 돌려 세운다면 다시 올라갑니다. 물론 그 올라가는 폭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바닥은 잡을 수가 있지 않겠나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바닥은 잡았지 않았나. 여기서 반발에 어저께 설명할 때 이래 끄집어 올린 걸 요서부터 이래 다 팔고 난 뒤에 다시 뭐 하겠습니까? 매수 들어오겠죠. 매수 들어오더라고요. 당연히 매수 들어오겠죠. 자, 그럼 요서부터 다시 자면 요 21선, 20만원 선, 여기서 여기까지는 순간적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여기서 여기까지는 순간적입니다. 수익은 어떻게 보시느냐니 이 올랐다고 털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왜 그러냐니 목표가가 정해질 때는 제가 21만원선 목표가를 정할 때 이유가 있습니다. 요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방송 중에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1만 5천원이 정확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회사의 단기 목표가는 21만 5천원입니다. 고점은 결코 뚫을 수 없습니다. 21만 5천원. 슈팅 놓을 때 수익 보시고 빠지시면 됩니다. 그게 내일이 될지 다음 주가 될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반드시 슈팅이 놓을 거라고. 요 20만원을 한번 팡 뚫고 올라갑니다. 그거는 사전에 감지되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확인해 드릴게요. 네. 요 단계가 한번 딱 올 거예요. 요 라인의 단계가 한번 딱 걸립니다. 걸릴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조짐은 예우는 하루 이틀 전에 반드시 옵니다. 자, 그래 보시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 뭐 전혀 걱정할 필요 없는 주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끝났네요. 자, 내일은 나스닥이 다행히 지금 강보합으로 양봉으로 뜨는데 이게 오늘 밤새도록 지켜줄지는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환율은 다시 1300을 뚫었다 다시 조금 밀리고 있고, 환율 오르고 나스닥 오르면 대길이죠. 환율 오르고 나스닥 오르면 정말 대길입니다. 오늘 그렇게 좀 많이 안 온다고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여러가지 각 개인 사정에 힘든 분도 많이들 계시겠지만은, 거북이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저희들이 추종하는 종목들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시간이 많이 걸릴수록 이익은 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간이 짧게 걸리가 이익을 보신 거는 축하드리고 다음 종목을 기대하고 계시도 무방한 방송입니다. 네, 그렇게 제 방송을 지금까지 듣고 계셨다면은 아마 그렇게 손해보고 힘드신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험을 갖고 계시는데 수익을 못 보고 지금까지 힘들고 계신 분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인내하시고 기다리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험에 대해서는 그겁니다. 저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계신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어떨 때는 신용을 풀로 써서 들어가가 수익을 보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니까 저도 조금 그런 쪽에서는 많이 좀 가슴이 아픈 적도 있습니다. 괜히 이거 마지막 방송에 제가 재푸념을 했네요. 여튼간에 너무 걱정도 하지 마시고 다행히 나스닥이 좀 돌아준다면 내일 우리나라 종합주가도 다시 한번 2600을 뚫을 것 같고,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 추종하고 있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가속력을 일으켜서 슈팅에 나올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경청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